another day begins. 아침 7시 반, 서울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거래처에서 10시에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예전 같으면 전날 내려가거나 새벽 첫 비행기를 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7시 반에 출발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현관 충전 도크에서 엑소스켈레톤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챙겨야 할 샘플 케이스가 25kg인데 엑소스켈레톤을 입으니 손가락 하나로 들립니다. 짐 걱정은 끝났습니다. 집 앞에는 1인용 자율주행 포드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포드는 곧바로 지하 전용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신호등도 교차로도 없는 터널 안에서 수백 대의 포드들이 유령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동안 포드는 이미 수서 하이퍼루프 허브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45분이었습니다. 포드가 하이퍼루프 캡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고정장치들이 철컥철컥 잠겼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5, 4, 3, 2, 1. 등이 시트에 확 눌리는 느낌이 5초 정도 이어지더니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시속 1200km로 달리는데 커피잔 표면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원, 천안, 대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15분이었습니다. 광주 허브에서 포드가 분리되어 지상으로 올라오자 창문 너머로 파란 남해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수항에서 대기 중인 위그선에 포드가 실렸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선체 전체가 수면 위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해수면 딱 3m 높이로 날아가는데 창밖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거품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여수에서 제주까지 30분 남짓이었습니다. 제주항에서 포드가 위그선에서 분리되어 터미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UAM이었습니다. 수직으로 떠올라 빌딩 사이를 누비더니 목적지 건물 35층 스카이도크에 정확히 내려앉았고 포드가 분리되어 회의실 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각은 9시 40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동의 역사가 다시 쓰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말을 대신하고 비행기가 배를 대신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꿔놓을 기술들이 조용히 현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하이퍼루프가 서울과 부산을 20분으로 좁히고 하늘에서는 UAM이 막힌 도로 대신 하늘길을 열며 바다 위에서는 위그선이 섬과 육지를 30분으로 잇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1인용 자율주행 포드가 이동하는 시간을 나만의 생활 공간으로 바꾸고 몸 위에서는 엑소스켈레톤이 인간의 신체 능력 자체를 확장시킵니다. 5가지 기술, 5가지 질문. 이 글은 단순히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바꾸는 것은 이동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엑소스켈레톤, 외골격 로봇입니다. 몸에 있는 로봇 골격으로 근육 신호를 읽어 힘을 보조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인간의 몸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고 몸 위에 직접 올라타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안에 세상을 담았다면 이제는 로봇이 우리 몸을 감싸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때 SF 영화 속 슈퍼히어로나 전쟁터의 군인에게나 어울릴 법했던 외골격 로봇 엑소스켈레톤이 이제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될 이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능력 자체를 확장시킵니다. 이 글에서는 엑소스켈레톤이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듯 얇고 가벼운 로봇 골격을 몸에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바로 엑소스켈레톤, 우리말로는 외골격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엑소스켈레톤은 단순히 힘이 세 보이는 겉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움직이려는 의도를 먼저 읽습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내가 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로봇이 저절로 함께 들어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20kg짜리 상자도 깃털처럼 느껴집니다. 배터리는 하루 종일 버티고 뼈대는 탄소 섬유 소재라 가볍지만 충격에 강합니다. 일상도 크게 달라집니다. 택배 기사분이 좁은 골목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할 때,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창고 구석구석에서 작업할 때 엑소스켈레톤은 이 모든 걸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물건을 나르는 속도는 빨라지고 허리 부상은 줄어들겠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걷는 것을 도와주는 보행 보조기기로도 쓰입니다. 간병인이 부족한 고령화 사회에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풍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단, 높은 턱, 가파른 경사. 지금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높은 장벽이지만 외골격 로봇을 입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1km 정도는 차 없이 엑소스켈레톤을 입고 걸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거죠.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비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신체 능력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로봇이 해킹당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스포츠 세계에서는 기계의 도핑 논란도 피할 수 없겠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사회가 함께 미리 고민하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엑소스켈레톤이 일상이 되는 세상에서 기계가 힘을 대신해주는 시대에 인간이 직접 몸을 단련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술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안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1인용 자율주행 포드, 나만의 이동 공간입니다. 핸들도 페달도 없이 혼자 움직이며 이동하는 시간 자체를 내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캡슐형 탈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동합니다.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약속 장소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그런데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저 기다립니다. 핸들을 잡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몸을 구겨 넣은 채로요. 자율주행 기술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안 해도 된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 이동하는 시간 자체를 내 삶의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1인용 자율주행 포드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떠올려보면 핸들이 있고 페달이 있고 앞뒤로 사람이 나란히 앉는 구조죠. 자율주행차도 사실 이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운전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인용 자율주행 포드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더 잘 만들까가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내 공간으로 만들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포드 안에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그 공간 전체가 나만의 방입니다. 타기 전에 앱으로 오피스 모드를 선택하면 책상과 모니터가 펼쳐지고, 취침 모드를 선택하면 눕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1인용이니까 옆에 낯선 사람이 앉을 일도 없고, 화상회의를 하든 낮잠을 자든 완전히 내 시간입니다. 포드의 가장 놀라운 점은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상도로를 달릴 때는 바퀴 달린 플랫폼 위에 올라타 자동차가 되고, 장거리를 이동할 땐 하이퍼로프 열차 안으로 통째로 실려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사람이 짐을 들고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포드 안에서 자고 있으면 포드 스스로 터미널로 이동하고, 로봇이 그 포드를 열차에 끼워 넣고 눈 뜨면 부산입니다. 심지어 목적지 건물 외벽에 포드가 직접 도킹해서 로비를 걸어가지 않고 사무실 바로 옆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도로 하나에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포드들이 기차처럼 바짝부터 고속으로 이동하면 공기 저항도 줄고 에너지 효율도 올라갑니다. 도시 교통 체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어린이도, 시각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포드 내부 센서가 탑승자의 심박수나 혈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다가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응급실로 경로를 바꿉니다. 이동수단이 의료기기가 되는 셈입니다. 현대자동차의 PBV,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기업 조이지오 OX 등이 이미 이 방향으로 실제 차량을 만들고 실증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자율주행차가 운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면 자율주행 코드는 이동하는 시간 자체를 내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이퍼루프 초고속 진공 튜브 열차입니다. 공기를 뺀 튜브 안에서 자기력으로 떠서 달리며 시속 1000km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처음 들으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KTX로 2시간 반, 비행기로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20분 만에 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이퍼루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빠르지만 하늘을 날지 않고 기차처럼 땅 위를 달리지만 소음도 흔들림도 없는 이 교통수단은 우리가 알던 거리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이퍼루프가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고 다니는 기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교통수단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하이퍼루프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긴 튜브를 땅 위에 놓고 그 안에 공기를 거의 다 빼냅니다. 공기가 없으면 저항이 없고 저항이 없으면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닥에 닿지 않고 자기력으로 떠서 달리는 기술을 더하면 마찰도 사라집니다.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는 환경. 그 안에서 캡슐은 시속 1000km에 가까운 속도로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비행기와 비슷한 속도인데 하늘을 날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는 훨씬 적겠습니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하고 편안한 캡슐 안에 앉아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빠르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기차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린 건 일론 머스크입니다. 2013년에 개념을 공개한 이후 지금은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실제 노선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땅을 파고 튜브를 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여수에서 제주까지 10분. 하이퍼루프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알던 거리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위그선 수면 비행선입니다. 배도 비행기도 아닌 수면 위 15m를 스치듯 날아가며 여객선의 10배 가까운 속도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탈 것입니다. 배인데 납니다. 비행기인데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위그선은 이 두 문장만으로 설명이 되는 탈 것입니다. 수면 위 불과 15m. 파도를 가르는 것도 구름 위를 나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높이가 위그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높이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날개 아래 갇히며 만들어내는 압력, 즉 지면 효과 덕분에 위그선은 일반 여객선의 10배에 가까운 속도로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비행기 속도의 배요금, 공항도 필요 없는 이 탈것은 섬과 육지를, 나라와 나라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지도 모릅니다. 위그선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동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그선은 한마디로 배인데 나는 겁니다. 정확히는 수면 위 1m에서 5m 사이를 떠서 달립니다. 비행기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배처럼 물에 잠겨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면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면 효과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날개가 지면이나 수면에 아주 가까워지면 날개 아래쪽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면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비행체를 강하게 떠받쳐주는 거죠. 쉽게 말해 공기방석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덕분에 일반 비행기보다 훨씬 적은 연료로 더 무거운 짐을 싣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속도는 시속 200km에서 500km 사이입니다. 일반 여객선이 시속 30에서 50km 정도니까 바다를 건너는 시간이 10배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비행기 항공권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항도 필요 없습니다. 바다 자체가 활주로이고 기존 항구에 그냥 들어와 정박하면 됩니다. 여수와 제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쾌속선으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위그선으로는 30분 안에 주파합니다. 울릉도나 흑산도처럼 배편이 끊기면 고립되는 섬 지역에도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해상 사고가 났을 때도 헬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태우고 배보다 수십 배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서 인명구조에도 탁월합니다. 재미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이 이 원리를 이용해 어마어마하게 큰 군용 위그선을 만들었는데 위성 사진에 처음 포착됐을 때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카스피해의 괴물이라고 불렸습니다. 레이더망 아래로 낮게 깔려 날기 때문에 적의 감시를 피하기에도 유리했던 거죠.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수면에 부딪힐 위험이 있어서 날씨가 나쁜 날은 운항이 어렵습니다.
워낙 빠르게 달리다 보니 갑자기 나타나는 어선이나 고래 같은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도시 안을 날아다니는 전기 비행 교통수단으로 빌딩 옥상에서 수직으로 뜨고 내리며 막힌 도로 대신 하늘길로 이동합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합니다. 저 막힌 도로 위를 그냥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은 이미 있습니다. 헬리콥터죠. 하지만 헬리콥터는 시끄럽고 비싸고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도시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기엔 너무 먼 존재였습니다.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전기로 조용히 날고 탈줄 없이 빌딩 옥상에서 뜨고 내리며 언젠가는 AI가 스스로 조종하는 하늘 위의 대중교통입니다.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도시의 풍경이 바뀌었듯 UAM은 도시의 하늘을 새로운 이동 공간으로 만들려 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UAM은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안을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입니다. 헬리콥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시끄럽고 기름을 쓰고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UAM은 전기로 움직이고 소음이 헬기의 5분의 1 수준이고 궁극적으로는 AI가 스스로 날아갑니다. 비행 방식도 독특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프로펠러를 동시에 돌려서 뜨고 내립니다. 프로펠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버텨줘서 추락하지 않습니다. 탈주로도 필요 없습니다. 빌딩 옥상이나 주차장 지붕처럼 작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착륙 공간을 버티포트라고 부릅니다. 도심에서의 이동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날도 있습니다. UAM을 타면 10분입니다. 도로 위에 막힘이 아예 없는 하늘길로 날아가니까요. 다만 아무데나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도심 안에 미리 정해진 하늘 고속도로, 즉 회랑이 있고 그 안에서만 이동합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날아도 충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하이퍼루프, 자율주행 코드와 연결되면 진짜 위력이 나옵니다. 집 앞에서 자율주행 코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버티포트에 내리고 UAM으로 하이퍼루프 허브까지 날아가고 거기서 하이퍼루프를 타면 앱 하나로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 조비 에비에이션, 릴리움 같은 회사들이 실제 기체를 만들어 시험 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파리올림픽에 맞춰 상용 서비스를 준비했고 2030년대에는 모범택시 수준의 요금으로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강하면 운항이 어렵고 배터리 기술이 아직 장거리를 버티기엔 부족합니다. 고층 빌딩 옆을 날다 보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을 나는 만큼 안전 기준이 여객기 수준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결국 UAM은 도로가 꽉 막힌 도시에서 하늘을 새로운 도로로 만드는 시도입니다. 자동차가 도시를 바꿨던 것처럼 UAM은 도시의 하늘을 일상적인 이동 공간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미래 교통체계에서 위그선의 자리는 꽤 명확합니다. UAM이 도심 안단거리 하늘길을 담당하고 하이퍼루프가 육지의 장거리를 책임진다면 위그선은 육지와 섬, 그리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처럼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 간 노선을 초고속으로 잇는 해상 셔틀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배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바다 위를 나는 탈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미래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몸에 입는 엑소스켈레톤, 나만의 이동 공간 자율주행 코드, 하늘길을 여는 UAM, 거리의 개념을 지우는 하이퍼루프, 바다 위를 나는 위그선. 이 기술들은 단순히 더 빠른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 공간을 느끼는 방식,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미래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